예,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입니다. 나토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연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나토의 각국이 전체 병력의 몇 % 정도나 나토의 군을 위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평시와 전시가 다릅니다. 예. 보통 나토의 경우 8% 미만이다 예. 이런 말씀들은 평시에 해당하는 지금 통상 10% 정도만 10%. 미군 지위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전시가 된다고 치더라도 각군이 나토에 대해서 미국 지위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과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대한민국은 전시가 벌어지면 당연히 지휘권이 연합사에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만약에 필요하지 않다면 국군 통수권자가 거부하면 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까? 양국 대통령의 지침을 받아서 연합사령관이 임무 수행하니까 우리 대통령이 필요 없다고 하면 거부할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 거부권을 행사하실 수 있을 건지 한번 확인해 보죠. 이 전작권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국민의 시각에서 쉽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신문에 보면 전작권 전환 의지는 명확하다, 이게 이제 장관의 타이틀로 워딩이 나왔던데요. 그건 사실이죠.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는 명확하다. 그렇습니다. 국방장관의 의지입니다. 예. 그러면 예. 지금 안 되는 이유라고 하는 것을 이 떠 있는 걸로 설명하지 말고 정확히 뭐 때문에 지금 못 받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좀 해보십시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새로운 위협의 양상에 그러니까 대응할 북한의 수 있는 핵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90년대부터도 핵 위험이 있었고 한데 지금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재연기를 해야 될 만큼 북한의 핵 위협이라고 치면 어떤 것이 구체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재연기를 해야 된다는 걸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핵 위협이 그냥 핵 위협이라고 하지 마시고. 아니 그러니까요. 예. 1, 2차 핵실험을 한 정도, 1차 핵실험 한 정도에부터 시작이 됐는데 3차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공언하듯이 그것이 상당한 기술적 수준의 그러니까 상당한 기술적 수준이 얼마 정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못 받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소형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기술적 수준이 발전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ICBM에 담을 수 있을 정도의 소형화를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확인된 것은 없지만 아니, 장관의 입장을 말씀하세요. 그러한 기술적 수준이 상당히 발전하고 있다.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의 좀 더 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막으려면 소형화가 이루어진 아니면 그 정도에 다다른,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정도 되면 지금 다다를 정도면 20년 정도면은 거의 완성이 될 당대가 될 텐데 그때도 다시 재연장을 논의할 때 보면 산정해 보면 북한 핵은 거의 이제 존재하는 상태일 텐데 뭐가 추가되면은 우리가 이것을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핵 위협이 이 전환과 전제되는 것이라면 어떤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북한이 실제 핵을 가지고 있어도 전작권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 가서 북한의 핵이 현실화 또는 가시화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지금 초기 대응 능력을 갖는 북한의 것이죠. 핵의 현실화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소형화할 정도까지도 됐을 것이라는 판단을 갖고 있다는 것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제가 현실적으로 인정합니다라는 말을 단정적으로 드리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보고 우리가 그럴 가능성을 놓고서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기본적인 대응하는 것에 뭐가 지금 아직 부족해서 뭐만 들어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핵미사일에 대비하는 것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조건에 기초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조건에 기초할 것을 위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체크되면 된다라고 하는 리스트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이번 SCM에서는 기본 방향에 대해서 합의를 한 것이고 내년 SCM까지 그 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 리스트에 대한 것이 내년 정도 SCM에서 할 것이다. 예. 협상에 이번에 임하실 때
어쨌든 그동안은 뭐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로 해서 날짜를 박는 타임베이스를 하셨는데, 올해 이번에 협상 임하실 때는 타임베이스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려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 측에서 협상을 가실 때. 예, 저희들이 뭐 그거는 구체적으로 거론한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 측은 처음부터 언제라고 하는 명시할 생각이 없었다. 예, 이걸 조건으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예. 그 조건이 달성되는 때가 시기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입니다. 예. 권은희 의원님이 아까 잠깐 질문을 하셨는데, 그동안은 뭐 대통령 공약으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는 명확하다, 법에 있는 대로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걸 재연기를 해야 되겠다, 다시 이번 SCM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한국 측에서라면 누가 처음에 어떤 시기에서 결정하셨고, 미국 측에서 주장한 거라면 미국에 누가 처음에 제안한 겁니까? 재연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그것은 아까 우리 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샹그릴라 대화에서 언급이 되고, 또 한미 정상이 금년도 4월 달에 정상회담에서 언급을 하고 한 그런 것에 기초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한 것입니다. 샹그릴라 대화에서 처음에 시작된 것이다. 그러니 이제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환을 신중히 검토하고, 그러니까 샹그릴라 대화에서 논의한 의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의 장관의 얘기였는데, 지금 장관께서는 샹그릴라 대화가 재연기의 시발점이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시는 거거든요. 그 전부터 이런 요구가 있었고. 요구가 미 측에 있었습니까? 한국 아니, 측에 우리 있었습니까? 국민적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요구가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주한미군 기지전 사업단장님, 지금 이게 기부대 양여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용산 땅값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염려가 있는 걸로. 그 용산에 있는 본체 부지는 내각에서 하는 그런 재원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건 재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 8% 정도 잔류하는 땅이 이제 있다고 이제 가정되는 건데, 맞죠? 그 요번에 새로 이번에 남는 게 한 추가되는 8%, 전체 면적의 8% 정도 되지 않습니까? 것이 정확한 내용은 예. 나오질 예,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남아서 팔리지 않아서 않더라도 이전하는데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거나 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김광진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손인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